네, 무공입니다. 예. 제가 이 영상을 하기 시작한 그 4, 5년 전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전쟁의 기운이 많이 돈다고 그런 말씀을 익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자기의 계산과 맞지 않으면 어떤 행동이든지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4, 5년 전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인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걱정을 하고 소위 나라 기도를 할 때 이제 그런 걱정이나 우려, 그런 이제 어떤 기도를 많이 했었죠. 다행히도 이제 과거에 그 참 홍범도 장군하고 영적으로 이제 그 만주벌판에 날아가서 이제 과거에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장수분들이 그 이제 그 중국의 그 뭐 옛날 적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고구려 때 뭐 이제 그 살수 대첩도 있고 뭐 또 독립운동 할 때에도 뭐 여러 이제 그런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에너지가 이제 그 되지를 못해서 박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그쪽 나라 그 이제 장졸들이 너희 나라 이제 장군들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그러고 막 이제 집단 구타를 하고 이제 그런 광경이 이제 펼쳐지는데 홍범도 장군하고 저하고 이제 이 손을 잡아서 수백 명을 한꺼번에 호응 날라서 이제 각자 고향으로 이제 이렇게 뿌려드리는 이제 그런 경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과거에 그 제 전화번호를 아시던 분이 선생님 어떻게 그런 경계가 다 보이고 합니까? 그런 경험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문의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제가 뭐 그것을 1분 1초라도 그런 걸 상상하거나 뭐 그래 본 적도 없고 설사 그것을 상상하고 뭐 좀 그런 바람이 있다 손 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이거나 들리거나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한 마음으로 소위 예를 들어서 나라 기도를 하다 보면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도 바친 그런 지극한 생을 살다 가신 그런 분들이 그 에너지를 받으니까 받은 만큼 또 원력도 주고 그것이 이제 부처님 불가로 얘기하면 부처님의 가피요, 불보살님의 위신력이다. 이제 그런 말도 하는데 그것이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그것을 뭐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보고 듣지 않으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오직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상상도 못한 그런 경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또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의 영적 에너지가 돼서 뭐 죽은 다음에 뭐 두렵지 않은 그런 어떤 과정이 또 펼쳐지는 거고 그건 또 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그 인간의 목숨을 살리고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뭐 남들 먹고 놀고 잘 때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지극하게 그 경계에 참 모든 그 참 노력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그 연구나 뭘 하는 그 교수나 박사나 뭐 농사 짓는 사람이라도 자기 일에 그렇게 지극하게 온 그 마음과 정신을 다 쏟다 보면 뭐 그런 어떤 경계나 그런 어떤 그 에너지가 이제 분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염려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 참선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나라를 지키신 그 홍범도 장군 또 여러 그 장군님들하고 저도 모르게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서 그 메가더 장군 또 이제 레이간 대통령인가요? 이제 그 당시로는 이제 그 이름을 인지를 못했어요. 하여튼 뭐 영화배우 하다가 저분이 뭐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고 뭐 이렇게 여러 이제 그런 분들하고 영적 이제 그 원탁회의죠. 이걸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그런 걱정을 하니까 걱정 마시게 우리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특별히 애정을 갖고 어떤 이 동북아의 이제 평화 이런 거에 이제 지극한
그 영계에서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런 애를 쓰는 분들이죠. 이제 그런 에너지가 이제 그래도 이제 살아 있었던 거죠. 미국에. 또 특히 이제 그 영적으로 날아가서 이제 간곡하게 이제 그런 부탁을 드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억셉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자기네들도 이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제 이런 경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 기억으로 한 석 달 전인가요? 이제 그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어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 의회에서 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자꾸 이제 트럼프가 떠버리니까 우리나라 참 사령관, 또 일본 사령관, 또 인도 태평양 사령관, 또 미국의 이제 그 사령관, 그다음에 국방장관 이렇게 이제 대여섯 사람이 코사인을 해서 미군 감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의견서죠. 그거를 국회에 미국 의회에 올리지 않는 한은 뭐 28,500명인가요? 그 이하로 절대 감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한시름 놨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베네수엘라인가요? 거기 지금 사태도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1월 1일 날 연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내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화재가 안 하고 사건 사고가 참 심한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 전쟁의 기운이 많이 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베네수엘라 사태도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그 기가 막힌 작전을 했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왜곡된 그런 행동이 아니지다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이나 이제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제 거기에 러시아나 특히 이제 중국의 손이 많이 뻗쳐 있고 뭐 특히 베네수엘라뿐이 아니고 멕시코, 뭐 콜롬비아, 뭐 거기 그 남미, 아르헨티나 여기가 다 이제 그런 영향권에 있다고 그래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거기 또 이 마약이 이제 뭐 전 세계 특히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 원료를 중국에서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차관을 대주면서 이제 석유를 이제 많이 가져가고 하는데 뭐 석유나 이제 마약 이제 그런 것도 큰 문제고 결국은 미국의 화두는 이제 중국이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미국으로서는 바로 턱 밑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전부 돼가지고 특히 이제 마약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하죠. 미국의 이제 그 뭐 샌프란시스코고 뭐 필라델피아고 그냥 거의 그냥 그 마약 환자들이 그냥 수십만 명이 길거리에 참 나가 떨어져 있을 정도니까 그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영적 계합이랄까 그런 약속이랄까 뭐 이런 걸 받은 바가 있고 또 이제 한층 나아가서 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쨌든 트럼프도 그런 어떤 영계의 그런 에너지가 이미 내려가서 의회를 움직이고 트럼프도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을 다른 나라 이상으로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어떤 개선의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사회주의 정권이 되고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이 사회주의에 물이 들어버리면 저렇게 이제 부패하게 돼서 국민의 뭐 7만 명 아니라 70만 명도 아니고 700만 명이 살 수가 없어서 뭐 거의 다른 나라로 이제 팔려가다시피 그렇게 이제 나라를 떠날 지경이 됐고 저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작전을 해서 이제 우두머리를 기가 막히게 이제 저렇게 이제 데려와서 이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지금 그렇게까지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저렇게 이제 그 사회주의 정권화가 돼가지고 정부 정치하는 사람 물론이고 군부까지 그 마약이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 카르텔에 의해서 이미 그네들이 거기서 부와 권력을 누리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면은 19,000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700만 명이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갈 정도면은 그 괴수인 마두로를 처치를 하면 오히려 좋아하고 마치 뭐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야 될 텐데 그 깊은 카르텔이 권력과 또 돈을 동원해서 오히려 반미 시위를 하는 지금 그런 지경에까지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베네수엘라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골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참 부강해지고 이렇게 잘 살기는 어렵지만 한 번 저렇게 망가져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뭐 1, 2년, 2, 3년이 아니고 마두로나 그 전에 뭐 차베스까지 하면은 2, 30년 동안 이렇게 망가져서 그 부패한 속에서도 또 그 부패한 권력과 뭐 이 돈의 이런 카르텔이 이미 형성이 되어버리면 마치 우리가 이 참 암세포가 조금 있을 때에는 그것만 도려내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온몸에 퍼져버리면 그 어떤 수술, 그 어떤 약도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만치 베네수엘라가 이제 골마있기 때문에 비록 그 마두로라고 하는 괴수를 처단을 지금 거의 이제 하는 지경이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반미 시위를 하는 거 보면은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그린란드까지 뭐 이 베네수엘라는 바로 턱 밑에서 마약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지금 들여오고 또 물론 이제 뭐 석유도 연관이 있고 뭐 많은 부분이 연관이 있겠죠. 그러나 베네수엘라나 뭐 멕시코 이런 부분 이 남미 쪽의 문제를 미국으로서는 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제 긴박한 상황인데 그건 뭐 그런 대로 뭐 미국이 알아서 이제 할 문제고 이제 그린란드라는 그것도 지금 이제 욕심을 내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국제법을 위반하느니 어쩌느니 하고 이제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북극 항로 이것을 중국이나 또 이렇게 그 러시아가 차지할 때에는 이 사회주의 이 세력의 이제 그 팽창으로 인해서 미국이 어려워지고 또 그것이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혹은 자유진영에까지 이제 그렇게 파장이 되니까 뭐 한편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다만 유럽에서도 이제 그걸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밀어붙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엄포도 하면서 물밑에서는 뭐 적정한 어떤 조건,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익을 좀 분배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좀 타협을 하겠죠. 막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성종으로 봐서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막 이제 세계 정세가 제가 이제 이 나라 기도를 하게 된 계기도 과거에 이제 여러 사찰, 교회 이걸 따라와 봐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많은 우리나라를 위해할 수 있는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런 타국의 일본이나 중국 그런 장수들이 그냥 그득그득 가득 차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서 기도를 하거나 천도제를 하면은 그래서 빙의가 되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한 이후에도 그런 데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유명한 선원에서 기도를 해도 그 뭔가 이렇게 보고 들린 경계가 있어서 얘기를 하면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보고 듣는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그 이제 뭐 눈먼 장인 귀머거리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일부 해결해 드리는 적이 있고 뭐 교회나 특히 뭐 성당에도 한 뭐 2, 30년 다니면서 5억을 참 거기에 헌금을 내고 그렇게 해도 막 집안이 망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떤 이제 처치 처방을 이제 해드려서 한 6개월 만에 이제 그런 어떤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가족이 다시 화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마련이 돼서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소중히 참 이렇게 참 시주도 하시고 이렇게 인사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나라의 국군이 위태로울 수 있고 그래서 전 세계가 국가주의, 민족주의 그래서 이 민족 자기네 이제 그 자국의 국위 우선주의로 간다. 이제 이런 말씀도 여러 차례 제가 4, 5년 전에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그 국제기구에서 66개인가요? 거기서 다 탈퇴를 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유엔이나 이런 것도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물론 이제 미국이 그 바로 턱 밑에 이제 남미에 특히 지금 멕시코 이제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좌파 정권에 물이 들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또 특히나 이제 마약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자원 문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연관이 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미국이 어느 나라든 자기 자신의 나라의 국익에 좀 침해가 되면은 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뭐 유엔이다 해서 국제기구로 통용되는 그런 질서가 이제 다 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그 군단장급 이상 3스타죠. 이제 보직이 5명인데, 각 일선의 군단장 뭐 3명, 그 다음에 뭐 방첩사 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뭐 특전사 사령관, 이렇게 해가지고 7, 8명이 지금 그 보직이 없어요. 부사령관 이렇게 해놓고 지금 방첩사는 완전히 지금 폐지하게 되고, 국방비 1조 뭐 3천억인가 지금 펑크가 나서, 그럼 예산 다 책정해가지고 예산 그 국회에서 다 통과가 됐는데, 그 1조 3천억을 도대체 어디다가 빼돌려서 먼저 쓰려고 하는 건지. 군인들 지금 월급도 지금 안 나가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지금 군대도 저희가 다닐 때는 60만이 나오는데 앞으로 5년 안에 35만인가 뭐 40만도 안 되고, 지금 뭐 위병소에서 이게 보초 쓰거나 경계 근무 쓸 때는 총 대신에 뭐 경찰들이 드는 방망이들을 드는 게 낫다 그러고, 일선의 그 국식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군단장급 이상 대여섯 명이 지금 보직이 없고, 국방비는 지금 1조 3천억이 온데간데가 없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일론 머스크인가요? 그 테슬라 CEO가 그랬다잖아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북한군이 전쟁할 것도 없고 땅굴로 오든 어디로 오든 뭐 걸어서 들어와서 그야말로 이 남한이 사회주의 정권으로 넘어갈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뭐 그런 얘기를 어젠가 했다 그러더라고. 지금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중국에 가가지고 서해 구조물 불법 구조물이 공해상에서 뭐 조금 넘어온 정도고, 그 뭐 별 문제 아니고, 쿠팡에서 중국 놈이 3,700만 명의 정보를 빼내가지고 갔는데도, 그 범죄 인도 조약이 돼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중국 놈이 뭐 어떠냐, 뭐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나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참으로 지금 답답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 동북아 이 국제 이 질서 내지는 그 어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절대 불가결한 지리적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언뜻 그 경계에서 봤듯이, 이렇게 지금 이 정부가 이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최고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중국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국방이고 뭐고 다 그냥 허술하게 그냥 무너뜨리고, 중국에 가서 그저 설설기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말하자면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은 식으로 이렇게 설렁설렁하게 이렇게 해서 가면은 결국은 트럼프가 어떤 또 다른 그 결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가자 같은 거예요. 그냥 진 이겨서 말하자면 북한의 그 어떤 빌미를 잡아가지고 일부 때려버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내리밀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중국하고 미국이 1대1로 절대는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대리전이 된단 말이에요. 북한,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평양이고 북한을 진 이기고, 걔네들도 또 가만히 있겠어요? 뭐 우리나라 거의 이 서울하고 경기도만 진 이겨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얼마 가지도 않는다고. 한두 달, 두세 달 사이에. 지금은 무기가 옛날 2차 세계대전 때의 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갖고 있고, 그냥 말하자면 그냥 한두 달 갈 것도 없어. 그냥 일주일 열흘 사이에 그냥 퍼버버리면 그냥 우리나라 70년 동안 유리알 같이 그냥, 만들어낸 그냥 삐까번쩍하는 빌딩, 모든 도시가스, 모든 인프라가 그냥 다 부서져 버리면 어디서 먹을 걸 구하고 어디서 전기 수도를 구할 거냐. 둘 다 진 이겨버리면 가자 보세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름 동안 굶었다고 그 어린애가 모래를 씹으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곡하는 걸 보시라고. 이게 트럼프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했든 어째서 했든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준 건 없단 말이에요. 6.25 때도 도와줬고, 여러 가지 식량, 기술 다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10위권에 거의 갈 정도의 그런 이제 이걸 해놨는데, 자꾸 이제 이게 미국의 최고의 그 목표는 이게 중국이 전 세계에 이 사회주의를 심어가지고 미국한테 대항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눌러야 되는데, 이 정권이 그것도 모르고 자꾸 이제 중국한테 가서 기어대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트럼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 어떤 안보나 여러 가지 그 필요에 의해서라도 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죽여놓으면은 뭐 찍소리 못 할 거 아니에요. 찍소리 못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얘기를 하겠어. 먹을 게 없고 전기수도 그냥 생지옥이 돼버리는데 그때 가서는 뭐 시키는 대로 그저 그야말로 노예가 되는 거지, 노예가. 그래서 저한테 나라 기도를 할 때 그 십수년 전부터 까딱하면 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이 대한민국인데 너희 나라 이 국민들이 노예처럼 살게 되리라. 시체가 산더미를 이룬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뭐 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그런 연기에서의 그 작업도 있었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그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적이 없는 한은 큰 적은 없다는 이제 그런 안도의 마음도 있었지만 요즘 이제 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트럼프가 이제 이 중간 선거도 있고 자기의 이제 그 정치적 그런 어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게 남미를 봐도 그렇고 이 사회주의 정권으로 가면 근데 이 정부가 참 답답한 게 자기네들이 이게 사회주의 정권으로 가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꾸 가면은 계속 자기네들이 그렇게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 권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군을 철수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 전쟁을 해도 뭐 중국이나 뭐 북한이 평택 그 미군 기지를 때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빼놓고 때릴 거라고. 그리고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또 일본 이렇게 도와줘서 하면은 뭐 그냥 평양 하여튼 양쪽을 다 미국하고 중국의 대리전으로 해서 진 이겨 놓으면 그때 가서 이제 협상해서 여기는 중국 니들이 좀 가져가고 여기는 러시아 가져가고 여기는 일본이 가져가고 여기는 서울 이남으로 해서 여기는 미군이 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휴전선 한 20-30km 이렇게 서로 이제 지금 비무장지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 개발해가지고 세계 관광지로 하고 세계의 무슨 뭐 평화의 존이다 해가지고 그런 구상들을 하는 걸 제가 봤단 말이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 지금 이게. 그래서 참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참으로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는 분들만이라도 기도를 좀 하셔야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태극기 걸고 나라를 참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다 보면 홍범도 장군 아니라 그 뭐 어떤 장군들도 와서 도와주시고 그 에너지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게 저 혼자 싸우니까 웬 귀신들이 다 저한테 대들고 심지어는 그네들이 온 중에 그런 외부의 외세의 영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해서 이 국사당 이 나라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것을 다 온 국민이 느끼게 되면 대한민국의 종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나 청화 스님처럼 정도로 이렇게 닦으신 분들은 그 에너지를 같이 담고 받고 호환하기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도 작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똑같이 이 종교 카르텔에 갇혀서 살다가 죽은 그런 스님, 그런 목사들까지 와가지고 방해질을 한다고. 이 자기네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 카르텔에 젖어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수계를 제거를 지금 해줬는데도 그 카르텔에 있는 애들이 돈과 권력,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오히려 반미 시위를 하는 거고 똑같은 거라고. 이 카르텔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지. 이게 그 나라에 벌써 마두로 그 이전에 차베스까지 해서 뭐 벌써 20-30년 됐다며. 그러니까 이게 이 종교의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심지어는 그런 카르텔에 젖어 살았던 스님, 그런 카르텔에 젖어 살았던 목사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지경에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그 통일교 문제가 그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일본에다가는 한국하고 잘 되고 해저턴을 놓고 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 또 외정 때 그 죽은 영혼들이 많으니까
그 영적인 너들이 보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참 그 믿음이 있고 단순하고 하니까 그 또 정치인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가서 굽신굽신 하니까 그 돈을 뭐 일본에서 수천억, 수십조를 걷어들였다잖아요. 그것도 그 카르텔 그 권력을 좀 빌으려고,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전재수가 갔느니 안 갔느니 하는데, 그 뭐 물어보나 마나지. 또 그런 걸 덮으려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지금 공작을 하고, 이해훈인가 뭐, 그거 보나 마나 자기네한테 오는 여러 가지 그 통일 요구 뭐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이제 화살이 오니까 이해훈이 털어버리면 갖가지 게 이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문회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게 밀어줄 테니까 버팅기고 나가라 그러고 뒤에서 미는 거지. 이해훈이는 그 멍청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 하나 받자고 자기가 어디까지 털리고 어디까지 참 비참한 지경에 가는지를 모르고 이제 저러고 있는 거지. 자기네한테 오는 화살을 이해훈이가 맞게끔. 그래 봐라. 국민의힘에 있던 이해훈이도 다 도찐 개찐이고 똑같은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물타기를 하려고 이해훈이를 발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는 게 다 그런 일면이 있겠지만 그렇게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도 자기는 이제 방패막이로 이렇게 교활하고 사악한 인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는 이 국회의원이고 뭐고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 원래는. 위대한 통치자가 나와서 다 체제를 바꾸고 대통령 하나만 똑바른 사람 뽑으면 거기서 예산 집행하고 다 하겠지. 잘하면 재선하는 거고 못하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고 시의원이고 구의원이고 나가는 돈이 뭐 어마어마하대잖아요. 근데 누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거의 40%가 다 전과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다 전과자. 대통령도 전과 사범. 지금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구의원, 시의원들 다 보면은 전부 그 지역의 토우 세력이고, 자기네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벨짓거리 다 하던 놈들. 그 전부 전과자들이 다 나라 돈 뜯어먹고 월급 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누굽니까? 그 김병기. 그거 김병기만 그렇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소위 국정원인가 어디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라 보통 사람이 아닌 건데, 제가 그 사람 이렇게 화두를 아주 그런 사람까지 제가 나라기도 하기도 바쁜데, 일일이 화두 들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제가 이제 하도 요새 그런 얘기가 있다고 누가 또 보내주고 해서 이제 잠깐 봤는데, 나라기도 하면서 잠깐 이제 한번 1시간 정도 화두를 들어봤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지금 쥐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탈당도 안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론을 하고 해서 이제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압력을 넣어서 이제 탈당, 이제 하고 하게끔 이제 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할 텐데,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쉽게 나가거나 이제 이 국회의원 자리나 이 권력을 포기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 기도를 해서 그 에너지가 되면,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파가 이기면 누군가를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을 돌려가지고 어디선가는 펑크가 나서 그 불씨가 살아나게끔 된다. 이 김병기가 최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거고, 끝까지 이 정치 생명줄을 끊으려고 하면은 김병기가 뭔가 다른 카드를 또 낼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게 해서 김병기가 끝까지 이 기존의 권력에 대들면은 최후의 수단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김병기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면서 뭔가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천과 관련돼서 혹은 공천 그 이면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까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뒤에 세 사람이 따라다녀. 내가 보니까. 깊이 들진 않았지만 나라기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김병기라는 사람을 딱 들어보니까 검은 그림자가 세 사람이 따라다녀. 그래서 김병기가 아마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민주당의 그 큰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그 카드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은 비명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싸움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큰 불씨가 돼서 국민들이 좀 깨어나고 뭐 그 일부가 그런 현상이 국민의힘에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공천 헌금이라 그러는데, 헌금은 교회나 이런 데 바치는 게 헌금이고 공천 되물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정치인이 이게 이제 시스템 에러가 아니고 휴먼 에러다 그래서 김병기 하나만으로 이제 국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두고 보면 알겠지만 그게 김병기만의 일은 아니고 그 이면에 더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또 김병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도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거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거기서 김병기가 끝까지 버티고 그 카드를 까기 시작하면 또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싸움이 참 치열하게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김병기가 끝까지 이것을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민주당에 이제 그 데미지가 갈 수 있는 그런 큰 내용을 오픈하기 시작하면 비명 행사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제가 영적으로 본 거지만 어쨌든 검은 그림자 셋이 지금 이미 따라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참 진진하게 갈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 트럼프가 결과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방을 허술하게 하고 자꾸 이제 이 중국에 또 너무 멀리 해서 할 수도 없겠죠. 수출 관계가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너무 붙어서 가서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 질서에 반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까지 나라의 국군을 밀고 들어가면 트럼프는 최후의 수단을, 거기 가서 마두로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 그러면 너들 한번 죽어봐. 그래가지고 둘 다 진 이겨버리면 어느 놈이 대들 거예요. 먹을 게 없고 전기수도 모든 게 다 끊겨버리는데. 그런 사태까지 갈까봐 저는 이제 그것이 가장 걱정이고, 어쨌든, 일본이나 미국하고 해서 자유진영하고 그래도 더 조금, 6대4로 해도 더 긴밀하게 가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중국의 이 시진핑 정권, 그 다음에 이 푸틴 정권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북한을 누가 언뜻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기로 마두로 같이 제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북한한테는 핵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거를 감행하기가 어렵고, 미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김정은이는 처음에 이 직위를 받을 때에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가 아니라니까. 제가 2번 확인했어요. 2번. 처음에 보고 말씀드렸고 5년 전에. 그 후에 자꾸 이제 살아있는 걸 나온다 그래서 제가 또 들어봤어요. 그 영혼이 북한의 궁전 있잖아요. 그 주위를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있는 거기를 빙빙 돌고 있다고. 이미 영혼계에 들어가 있다고. 그거는 대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어린 주애를 자꾸 내세워서 그걸 이어가려고 하는 거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미 5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김주애를 어린애를 지금 벌써 하겠어요? 제 말이 맞는 거지. 김정은이가 지금 뚜렷이 살아있고, 그러면 왜 김주애를 벌써부터 그렇게 자꾸 내세우겠어요? 그리고 자꾸 어떤 중요한 자리에 나타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옛날 마이상법을 100번이나 읽고 어떤 그 상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도 그걸 의심하는 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 뉴스를 한 2-3컷 봤어요. 그래서 그 김정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태양 궁전인가 가서 조문할 때 그 눈물 흘리던 그 얼굴하고 지금 얼굴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특히 이 눈빛, 그 다음에 이 눈동자는 못 바꾸는 거거든. 안구를 빼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성형을 해도. 그 다음에 이 이마, 이 포코고, 이 액각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나오는 이 부분이 많이 비슷하게
비슷한 놈이 있으면 여기 뭐 머리도 심고 했겠지만 이 애각이 틀려요. 먼저 그 김정은이는 이 애각이 확실하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쫙 내려왔는데 그걸 만든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골상에서 주는 이미지하고 눈빛하고 이 애각이나 이런 데를 구체적으로 저도 사진을 얼마 전에 누가 그 뭐 의심하는 그런 지금 저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진짜 맞느냐고 옛날 전화번호 알던 분이 또 그렇게 의문 삼아 했길래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뭐 이런 데를 한번 보시라고 해서 봤는데 완연히 틀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2, 3년 고비입니다. 2, 3년. 그래서 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만이라도 이 북한의 명운, 그다음 푸틴, 또 그다음에 시진핑의 명운이 얼마 남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만 좀 정신 차려서 지금 이게 국방비 1조 3천억이 펑크가 나고 가뜩이나 지금 중간에 있는 그 부사관들, 그 사람들이 원 직업군인 그 무기 하나를 다루고 이 포를 쏘고 해도 그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월급이 작아가지고 계속 그만두고 육사 나온 그런 장교들도 지금 30%가 최근 5년 사이에 30%가 중간에 인간에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뭐 과거에도 있었겠지. 근데 그 숫자가 30% 이상 증가했대잖아, 지금. 그 다음에 그 지방에서 그 뭐 큰 공사 하는데, 그 굴착기로 땅을 많이 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안 팔 때는 모르는데 이제 그 공사를 하니까 땅을 수십 메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저녁에 그 콘센트에서 자는데 그 안에서 뭐 소리가 나고 또 뭐 이렇게 뭐가 굴러가는 소리가 나고 심지어는 뭐 빨리 밥 먹어라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 말소리가 들리고 그런 데가 많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땅굴도 계속 작업 중에 있고 지금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미 그 지금의 김정은이가 진짜 김정은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 경계에서는 제가 그것도 들어봤는데 그 미국의 그네들의 생각을 이제 그 영파로 내가 받아봤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트럼프가 자기의 그 정권 유지 차원에서 쇼맨십으로 뭐 노벨 평화상을 받던 자기 정권 유지 수단으로 그 하노이인가 어디서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그거를 어느 정도는 해주고 그러면서 이거 할 수도 있는데 그놈이 이미 가짜고 그거는 어떤 자기네 북한의 그 어떤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박차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적으로 그 화두를 들고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분명한 건 미국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서 제거할 필요도 없는 거지. 오롯이 이 한국이 지금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허술하게 하고 도저히 이 미군이 있는 그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고 이거 잘못하면 그냥 뭐 거저 넘어가겠다고 할 정도가 되면은 뭐 베네수엘라 그 작전 뭐 군인 뭐 몇백 명이 가서 하는 정도가 아니지.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다 그냥 반 죽여버리고 미국의 그 화력이 뭐 전 세계 화력을 합해도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그 스텔스고 뭐고 그냥 귀신같이 그냥 해가지고. 그건 뭐 전기 그 변전소 그냥 수십 군데 하고 뭐 레이더 그냥 수십 군데만 그냥 딱 때려버리면 그냥 다 암흑천지가 돼버리고 귀머거리가 되는데 어느 나라가 이기겠어. 그걸 모르고 지금 자꾸 중국하고 그냥 붙어 먹으려고. 물론 중국하고 수출도 많이 하니까 뭐 일부러 일본처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다카이치 그 일본 그 수상 보세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타격을 그 타격받는 걸 모르겠어. 그래도 그냥 그 조그만 나라가 중국에 비하면 일본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그냥 바로 그냥 머리 받고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연합을 해서 어쨌든 뭐 일본처럼 그냥 일부러 그냥 머리 받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불가근으로 적절하게 하면서 우리의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대주의 옛날부터. 그게 다 그냥 병자호란 때고 임진왜란 때고 옛날부터 침략해가지고 씨를 섞으면서 다 그네들의 종자가 섞였다고 하늘에서. 원동이족 이 옛날 고구려의 그 위대한 그 장군들의 그런 생명을 불사르고 그냥 어떤 장군님 그 내가 찾아보다 보니까 그분은 그냥 혼자 나가서 700명을 그냥
다 그냥 날려버리니까 그냥 다 무서워서 도망가서 그런 고구려의 장수도 있었는데 그 아직까지는 그런 기운이 살아서 여태까지 버텼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침략 당했을 때 그 시를 받은 그 중국이나 일본의 그 시를 받은 종자들 그게 세월이 바뀌면서 그네들이 다 지금 정권을 쥐어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다고. 하늘에서 내가 들었으니까 알지. 그건 뭐 제가 역사를 훑어보는 놈도 아닌데 지금. 그래서 이게 2, 2, 3년만 잘 넘어가면 길어야 4, 5년 대한민국에 이 새로운 시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비예요. 마지막 고비.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만이라도 제발 집에 이거 3만 원이면 사요. 태극기 하나라도 그 대청마루에 딱 아니면 자기 방에 좀 걸어놓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을 마음속으로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국수 한 그릇이 됐든 딸기가 됐든 바나나 한 송이가 됐든 물적 공양을 좀 올려드리고 단 뭐 10분 20분만이라도 오로지 대한민국 호국장군 호국신장 혹은 호국영령 하면서 그 영파 이 자기의 화두 이거를 다 모으면은 그분들이 받은 만큼 또 도와줘요. 받은 만큼. 뭐 저처럼 그 들어오는 저 도끼가 그냥 백혔는데도 그냥 아랫배에 힘을 주고 하니까 그냥 뽑혀가지고 그냥 날아가고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 자기가 기도하고 참선하고 이 영적 에너지를 쓴 만큼 저승 가서도 그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저 술이나 먹고 그냥 되는 대로 살던 사람은 죽어서 이 영이 어두워가지고 이러고 다닌다고. 끌려가면 그냥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 지옥에서 그게 어떻게 벌어지니 그런 자세한 말씀은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 그런 경계에 들어가 봤어요. 스님이고 목사고 말로만 그냥 뭐 안 믿으면 지옥. 지옥에 가봤어. 천당엔 가봤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팔아만 먹고 돈만 받으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가 100일 기도할 때 영하 30도 95일쯤 됐을 때 올라왔을 때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좀 부르지 마라 해라. 그 제가 지어내겠어요? 그때만 해도 왜 그런지 몰랐어. 왜 그래. 세월이 지나고 10수년 흘러서 나라 기도를 해라. 그래서 여러 자료도 듣고 또 제 방송 보고 보내준 거 보면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이 종교가. 이 통일교도 보세요. 그 정치권에다 줄을 대서 일본 돈 받아가지고 교세를 늘리고 사업을 하고 정치권에다 줄을 대서 뭐 정치 국책 사업 하는 거나 따대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그게 뭔 종교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는 국민들의 이 인성, 이 심성을 자꾸 개선시키면서 그 에너지가 순화되고 그게 종교지. 그것뿐이에요. 우리나라 불교고 기독교고. 그러니까 너 나라 불교, 기독교, 종교가 다 썩어 문드러져서 국민들의 이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영계에서 청화 스님이나 뭐 경화 스님, 탄화 스님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영적 이 호환을 한 분들은 오히려 저는 뭐 그런 분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말씀을 나누고 참 가상하게 생각하고 도와주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카르텔에 젖어 살던 스님 목사들은 오히려 와서 저 못하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스님 목사는 칼을 들고 덤비더라고.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 70년의 이 부와 이 발전 이것이 불가요 몇 년 사이에 잘못하면 그냥 하늘에서 오죽하면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너희 나라 국민들이 까딱하면 노예처럼 미국 자꾸 중국에 붙어먹고 미국이 딱 생각할 때 이거 선을 넘었다 싶으면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때리면 저기서는 또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다고 평택은 못 때린다 말이야. 미국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서울하고 평양만 그냥 작살 내면은 그냥 대한민국의 명운은 끝나는 거지. 그게 지금 마지막 남은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이라고. 그 트럼프를 욕할 그런 어떤 그 여지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도 미국이 지금 세계에 그거를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려면은 저거 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특히 중국이 그 남미고 다 손을 뻗어가지고 자기네 나라 벌써 턱 밑에서 마약 대주고 미국 국민들도 조금 거의 쓰레기가 돼 가다시피 하고 모든 물자나 이걸 가지고 이제 주물러서 결과적으로는 뭐 거대한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뭐 중국이 전 세계를 지금
잡아먹고 들어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이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위태로우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4, 5년 전에 그 없는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국력, 국방력.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천조국이라 그래서 그 천조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 2천조로 늘린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국방. 그래서 제가 4, 5년 전에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민족 자결주의, 국가 우선주의로 간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얼마 있다가 트럼프가, 제가 이미 4, 5년, 5, 6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작년, 재작년에, 그 마간지 뭐 해가지고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그게 다 그 얘기 아니야.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한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가요? 예. 그게 다 제가 5, 6년 전에 말씀드린 거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예? 자기네 나라 모든 미국이 이제 세계가 아니라 우선은 자기네 나라부터 생각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국제 66개 기구를 탈퇴한다고 선언했다고 어저께 그랬다고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 차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지금 쌈박질만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 지경에 갔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만이라도 그래도 좀 기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게 좀 역부족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없는 형편에 이렇게 황순희님, 그 다음에 동틀영님, 그 다음에 현종성님, 선채유님, 그 다음에 불도옥님, 이렇게 꾸준히 그래도 해주시는 분들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여유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을 저한테 이렇게 기부하고 후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건 40년에 가까운 세월입니다. 나라 기도만 15년 가깝게 이렇게 또 과거에 제가 영적 그런 진실된 경험, 이것이 참 남일 같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이렇게 참 앞서서 이렇게 나라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에 공감을 하시고 하니까 피 같은 돈이 적든 많든 이렇게 해주시는 이 정성을 참 봐서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독립자금이죠. 이렇게 이 정성을 봐서라도 참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도 해야 된다는 그런 참 신념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당이 좀 돼서 제가 이제 선창을 하고 가면은 그걸 또 방송으로 하고 하면 정해진 시간에 그런 같이 동참이 되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에너지가 쫙 모이면 그 많은 분들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천안을 온 것도 여기로 가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냥 훅 날라서 왔는데 그 독립기념관 앞에 그 철탑이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독립기념관이다. 거기 위에 구름 속에 얼굴만 보여. 10,000명이다. 그분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 그럴 때는 자기 후손들이 다 잘 살고. 독립운동한 자제들은 거의 다 임대아파트 살아. 그때 다 일본 놈들한테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수백억짜리 대저택에 살고 거기다가 어느 놈이 독립운동한 후예들은 배우질 못해서 저렇게 못 산다고 그런 참 천일공무할 그런 발언까지 했다 그러니 그 영령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애달겠어. 자기 자손들은 다 거지가 됐어. 또 그분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불가의 그 인연법이 있거든. 다시 몸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도 뭔가 물적,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그분들을 흠모하고 공양하고 해야 돼. 그분들도 에너지를 받아서 새로운 생을 살고 또 영계에 있더라도 그 에너지를 누군가 정치가한테 쏟아져서 새로운 어떤 지금같이도 고발자가 나오고 이것이 개선돼서 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그 다른 말하자면 역적놈들, 반역놈들 이런 그 조상 귀신들한테 치이니까 힘은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엉엉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보고 듣지 않으면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 경계에서도 눈물이 그냥 나는 거야. 너무 슬픈 거지, 그게. 그냥 가슴에. 마치 슬픈 드라마를 자기도 모르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냥 울먹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는 아무리 이렇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해도 이렇게 힘든데도 보내주시고, 특히 이게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계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마치 내 부모, 내 참 부모가 돌아간 것만큼 그렇게 슬프단 말이에요. 그 광경이. 그러니까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지. 예? 여러분도 기도를 하시다 보면 저절로 보게 됩니다. 그 영계 저승의 눈을 저절로 자기도 밝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어디 가는지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막말로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가 죽는다고 그래서 여기 제가 천도제 지내지고 뭐 그런 지금의 저한테 덤벼들고 그러는 귀신들처럼 이러고 가질 않아. 어느 귀신 어느 놈이 똑바로 어떤 놈인지 벌써 다 알고 그것도 깨부시기도 하고 그런 귀신을 다 분별을 하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심도 있는 그런 기도 참선 그 마음의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죽어서 되는 대로 개배떼기 소배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300년이 지나면 자기 자손 중에 올바른 법자가 나와서 법자라는 건 뭐 수행한다 그래 수행을. 그러면 자기 그 도닥권 신중들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염을 세우면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하기도 하고 스스로 저승에 들어가서 내 조상도 꺼내 오는 거예요. 또 어느 신앙님 꺼내서 이렇게 데려왔다고 하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런 수행을 하면은 그분들이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원을 딱 세우면 다 찾아온다고. 그래서 그런 법자가 있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다 죽은 그 망자들은 자기 자손의 에너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에너지를 받으려고 절이고 교회고 그 도량이 청정하지 않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 이 귀문이 열렸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받으려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되게. 그게 딱 들어차고 들어와서 그 종교 빙의가 되고 도량 빙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꼭 무슨 신굿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그 무교에서 이제 그 군웅이라는 게 그 길 가다 거리객사 하는 게 그 자기 그 에너지가 딸리면 그 귀신이 실려가지고 졸게 만들든지 깜빡하는 사이에 그 얼마 전에도 엊그젠가요? 그거 뭐 자동으로 이렇게 속도돼서 가는 그거 타고 그 엄한 경찰관 그냥 어저께인가 죽였잖아. 그놈도 벌써 그게 자기 그 명운에 이 영적 에너지가 딸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도 죽이고 이제 저승동무가 되는 거지. 남도 죽이고 자기도 그렇게 그 거리객사 하면은 또 그 거리객사 하는 사람 또 만드는 귀신이 돼. 그게 지옥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를 또 관장하는 귀신들이 있어. 그거를 무과에서는 군웅이라 그러는 거예요. 군웅장관.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날고기, 생고기를 하는데 절 같으면 원래는 화식으로 깨끗한 음식을 해서 그런 음식을 먹도록 그 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우선은 그냥 급한 대로 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대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차원이 좀 낮은 거지. 그 귀신들도 옳은 음식을 먹도록 해야 되는데 그 우선 그냥 급하니까 걔네들은 그냥 날고기, 날피. 제가 그랬잖아요. 이 피를 그냥 쫙 빨아마신다고. 그런 귀신들이 창궐 하면 질병이 돌고 자꾸 큰 화재 이런 어떤 사고가 나고 더 가면은 전쟁이 나는 거야. 그걸 막을 신들이 힘이 없어. 지금 우리나라 막바지 그러니까 그 독립투사 그런 분들이 그냥 딱 그 에너지를 받고 딱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뭐 치이는데 뭐. 그러니까는 억울하기도 하고 힘이 딸리니까 저렇게 울고 있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걸 못 넣는 거야. 그래서 올해 안에 제가 어떤 조그맣게라도 도당이 되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를 지금 도모하는 그런 어떤 수행이나 끈질긴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그동안에 저의 그 진솔된 그런 경험이나 그런 이론 이런 것이 오히려 왜곡돼서 저를 사자로 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번 주, 뭐, 빠르면 요번 주 한두 주 더 제 스스로 점검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제 스스로의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제가 누구는 걸 돈을 받고 한다는데 저는 돈을 받지 않아요. 옛날에 일도 그냥 해주고 지가 잘 되면 준다 그래서 뭐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하는 식으로
무료로 뭔가 정보를 나눠드리고 잘 되시면 그 대신 제가 이 조그맣게도 이 국사단 이걸 하나 심어 놓고 죽어야 되니까 뭐 잘 되시면 이렇게 제 뭐 그동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 부탁하신 분들도 있어요. 다 해결을 해드리는데 그건 엄격히 얘기하면 자기네가 필요해서 한 거잖아. 필요해서. 나 이런 분들은 뭐 제 얼굴을 보기를 했어요. 뭐 나한테 말 한마디 부탁한 게 없어. 그래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뭔가 정보를 줘서 잘 되면 뭐 먹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고 누가 그 전에 이제 연락하시던 분이 그런 염려를 하는데 그거야 뭐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똑같고 과거에도 제가 뭔가 이렇게 해줬을 때 다 잘해줬는데 끝내 뭐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런 사람들은 몇 년 그 덕으로 잘 되다가 다 자빠졌어.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인연이 그렇게 그 삿된 마음으로 끝내 승부를 못 봅니다. 자기가 스스로 죽는 길을 가. 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벌써 검게 써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눈을 가려. 아무리 얕고 똑똑하다고 해도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간다. 저는 그 도리를 벌써 알기 때문에 뭐 누가 뭐 그 대가를 안 하고 간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자기가 벌써 자기 길을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염려는 안 합니다. 아무것도 나한테 바라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을 봐서라도 이 결과가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라면 제가 드리고 잘 됐을 때 이분들도 뭐 참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뭐 이 하는 게 한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뭔가 어떤 복을 드리고 그분들이 잘 돼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래서 뭐 그런 좀 부담되지 않는 후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뭔가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두 줄 할까 몇 주 더 좀 모니터링을 깊이 해서 제가 자신이 조금 붙으면 그래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만치 어려운 거고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괜히 제가 벌려가지고 저의 그 진실된 경험과 메시지도 오염될까 제가 수백 번을 지금 망설이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거하고 더불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원해 주신 몇 분 이렇게 말씀드렸지 아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 다른 말씀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